날이 점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생수를 좀 많이 사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보다 생수 종류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종류들마다 차이가 있나요? 물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트에 나와 있는 물들이 모두 생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수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필터로 걸러가지고 가공해서 상품화된 물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샘물로 미네랄이 함유된 자연샘물에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제조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흔히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데요. 미네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미네랄은 바로 광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 등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는 다 미네랄 워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광천수라고도 하죠. 그러나 생수처럼 보이지만 생수가 아니라 혼합 음료라든지 아니면 침출차 종류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수의 제품 이름은 달라도 그 원수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라벨만 다르게 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생수 고르실 때 수원지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들 중에서 처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품의 유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생수의 경우는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다른 것들은 혼합 음료, 침출차, 기타 가공 음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물이라든가 아니면 과채즙이 아주 소량 함유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음료를 이야기하면은 이온 음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온 음료는 물이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이온 음료 안에는 인위적으로 이온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성분들과 맛과 향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료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이온화되어야만이 흡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음료가 바로 이온 음료입니다. 이온 음료와 유사하게 생긴 음료들이 있는데요. 토레타라고 하는 그런 음료들은 과채 음료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는 과채즙이 일부 들어있는 게 바로 과채 음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다른 것들은 스포츠 음료라고 해서 게토레이라든지 파워에이드,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수분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에너지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당 성분이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음료를 스포츠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말 그대로 음료이지 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수 얘기로 돌아가서 생수도 맛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생수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미네랄 성분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그 함량에 따라서 물의 경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센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도가 높은 경우는 물맛이 약간 무겁고 목넘김이 약간 텁텁하고 맛은 약간 쓴맛이 나거나 비린맛이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네랄 함량이 낮은 물을 연수라고도 하고요. 단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 물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경도가 세지 않는 단물로 아주 유명한 물이 우리나라 물입니다. 물이 좋아야 술이 잘 익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술을 만드는데도 경도가 강한 센 물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도 센 물로 하면은 밥알이 잘 삭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미네랄은 가지고 있지만 그 경도가 세지 않는 물로서 아주 좋은 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유럽의 물은 석회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생수로 먹기가 어려운 물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생수들이 뭐 더 좋은 것처럼 과대 광고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청량감이 좋은 물의 온도는 약 10도씨 내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청량감은 그보다 좀 더 낮은 4도씨 정도일 것입니다. 일반 냉장고에 넣어두신 것과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생수의 물맛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이 청량감도 훨씬 더 높고요. 물맛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맛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용존 산소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부드럽고 청량감은 높아집니다. 찬물을 따를 때도 높은 곳에서 일부러 거품이 뽀로록 뽀로록 나도록 따는 거, 용존 산소율을 높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물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pH가 있는데요. 산성에 가까울수록 약간 신맛이 나고요. 알칼리에 가까울수록 미끌거리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음식을 할 때도 물이 중요하잖아요.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물은 경수보다는 연수로 밥을 짓는 것이 밥맛이 훨씬 좋습니다. 집에 정수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정수기 물로 밥을 짓는 것이 맛있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밥을 지을 경우에는 밥에 있는 섬유질이 좀 단단해지고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지하수 중에 어떤 물이 더 좋은 거냐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식의 경우에 국물 요리가 많잖아요. 경수보다는 연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국물 맛이 좋고요. 반대로 스테이크를 굽는 경우라면 씹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경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식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아주 경수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경수로 스파게티 면을 삶게 되면은 그 식감이 훨씬 더 쫄깃해서 식감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경수가 드물기 때문에 파스타를 삶을 때 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셔서 우유를 사실 때 무엇을 보고 그 제품을 선택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유통기한을 보고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구입하실 때도 유통기한을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생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수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생수병의 유통기한입니다. 이 사실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수는 살균 과정과 밀봉 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물 자체가 변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생수병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이유는 그 용기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수 보관법인데요. 생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개봉을 한 경우라면 실온에서는 당일날 바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라면 약 일주일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수를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통이 약간 부풀어서 빵빵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생수를 드실 때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라면 이 생수병 안에서 세균 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을 대지 않고 컵에 따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생수 고르는 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물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좀 더 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